시간만 가면? 이게 보니까 그거 전용 앱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숙소들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많고 잘 돼. 그런 쪽으로 세팅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주는. 네. 그 전에도 뭐 게스트하우스 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도미토리 쪽이라든가 이렇게 막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들 돼 있어가지고 예. 렌트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잘 돼 있고요. 예. 하여튼 그죠. 주위에 보면은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갔다 오신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시대에 하여튼 외국에도 못 나가시니까. 이번에 오늘 마치 갈 때가 네. 벚꽃이 필 때 시작해가지고 네. 예. 딱 올 때 또 이제 흩날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좋을 때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그 좋아하는 글 그 부분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발표 끝난 다음에 뭐 공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페이지, 이게 4니까 3, 6,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책 읽었던 것 중에 이제 뭐, 이 배려라고 하는 그 주제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이 배려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 제어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해라. 그다음에 상대방의 관점으로 봐라.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라. 뭐 이런 것이 됐을 때 진정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위한 배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하는 부분은 너와 나를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즐거움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을 가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를 위한 배려, 우리의 그러니까 뭐 공동체겠죠. 너와 나 우리 공동체, 성공의 조건,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배려의 조건이다라고 해서 저는 뭐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풀어서 설명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때 메모를 좀 해봤고요. 근데 계속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당시에도 저도 실제로는 뭐 성과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김치 공장 뭐 종업원한 500명을 여성 그 근로자들이죠. 함께 이제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중노동이거든요. 단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정이에요. 이렇게 로테이션도 잘 힘들죠. 그래서 막 속 놓기라든지 하루 종일 그냥 뭐 속만 넣고 계시는 분들, 하루 종일 또 절임 배추만 절이고 그것도 세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장하고 뭐 이런 단위 업무를 하시는 단순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직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 집사람과 만약 딸은 없지만은 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가족이 이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그 손길이 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뭐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내 가족과 같이 이렇게 좀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동료 이제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지사지죠. 내가 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야, 참 힘들 텐데 하루 종일 서서 그리고 이제 칭찬과 이제 그 화합 그래서 뭐 칭찬 릴레이라든지 뭐 생일 축하 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갖다 이렇게 좀 적어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참 익숙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언제 봐도 참 그 좀 좋은 글귀인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라고 하는 부분. 예, 너무 그 현실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길게 내다볼 때도 있어야 된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제 부고장을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을 받을 때 제 부고장을 쓰고 제가 10년 이후에 죽었을 때 나는 어떤 식의 부고장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거를 쓰고 또 이렇게 뭐 그 발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그때 참 마음에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80%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데 있다. 이런,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만 열심히 뭐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또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기 이전에 이제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SNS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뭐 그런 시기는 아니었었죠. 상당히 이 자신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플라톤이 한 얘기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람이 이제 뭐 생각한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마음의 관리라든지 평정심을 유지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뭐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이제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하여튼 최근에 명상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마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굿바이 스트레스 해가지고 요게 아마 책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굿바이 스트레스 랄랄라 법칙 해가지고 공장에서 근무할 때 뭐 365일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클레임 걸리죠. 그다음에 납기 맞춰야죠. 종업원들도 뭐 내부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고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망막이 찢어진 것도 이제 공장 근무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망막이 찢어졌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게 뭐 1년이 아니고 뭐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김치 공장에서요. 그래서 랄랄라 법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대로, 그 다음에 너무 그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라. 그리고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5개의 그 L로 시작이 되는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좋아하면서 서로 애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웃는 습관, 그다음에 렛츠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실행을 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의미를 좀 해석을 했었는데요. 뭐든지 하여튼 하라라고 하는 부분, 할까 말까 할 때 해버리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결국은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애정을 갖고 쭉 한다는 이제 지금의 생각들이 이제 이때 어떤 그 생활 어떤 부분에서도 많이 좀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직업은 구직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08년도에 퇴직을 하고 나서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 그 50%는 뭐 나중에 다녔습니다만은 그런 전문기관을 다니면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 찾아가서 전문 컨설턴트를 만나서 나의 이치가 이렇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잘 모르겠는데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뭐 지금 이제 그렇죠. 한 15년 동안 아직도 저도 뭐 구직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책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준비라든지 당군지를 해왔다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 뭐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좌표를 찍었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은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저 역시도 명쾌하게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주위에 어떤 도움도 구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제가 이제 뭐 구직자 교육을 할 때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하십시오. 일을 떠나서 본인이 어떤 그 경력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이 세 가지 화두는 꼭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이제 필수 영양소가 이제 5가지가 있다. 오행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뭐 고사성어에서 나왔던 얘기 이제 그 어떤 그 자료 원천은 제가 메모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월요일이 하나 빠졌네요. 월요일이 원래 오행론이니까. 그래서 각 요일마다 이제 이거를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화요일은 열정과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유연성, 이게 물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 성장과 인내, 뭐 500년, 1000년 산다고 하는데 금강송 이런 나무를 보면서 이게 그 인내라든지 기다림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금이라고 해서 결단력과 의지, 그다음에 토 해가지고 이게 흑토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흙으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인간도 흙으로 이제 돌아가고 뭐 모든 것이 만물이 결국은 생을 마감했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흙에 대한 통합과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평정심을 관리하는데 어떤 그 5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 준비하세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옵니다. 이것도 어느 그 영화에서도 문기가 막 이렇게 마지막에 그 자막으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유명했던 영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준비하세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옵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기회가 오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니어들 해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는 뭐 이제 그 건강한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생산적이고 우리가 시니어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시니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항상 던집니다만은 꼰대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나이를 들었으니까 인지 능력이나 뭐 실제로는 어떤 그 행동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눌해지고
퇴화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시니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생활의 양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4가지 열쇠. 이것도 여러 전문 서적에서 이제 일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그 생애 설계를 해 나갈 때, 또 일에 대한 커리어를 해 나갈 때 중요한 4가지 꼭지가 전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별화, 그다음에 세분화, 집중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마케팅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이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기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원들의 원 찬스. 이건 어느 해인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의 기회를 잡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초에 화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날 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이제 일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리더의 7가지 사고, 이게 뭐 교과서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또 나와야 될 어떤 그 키워드들은 다 이게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이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승승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면은 이룬다라고 하는 성과의 달성의 어떤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요? 승승적 아니면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근무를 쭉 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뭐 항상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요. 자기 쇄신, 내 주인 의식을 가져라, 도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하는 게 이제 리더의 7가지 사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렵수처럼 착실히 내실을 다지고 계십니까? 우리 나이테를 보고 뭐 10년, 20년, 30년 되면 수령만큼 나이테가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화렵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목처럼 숲의 토종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후계자를 미리 키우고 숲의 밑거름이 되는 또 다른 인생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100세 인생에서 실제로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이거 제가 메모를 할 때도 뭐 100세 이생이니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유행하고 했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장수 시대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나무에 빗대어서 우리 어떤 생활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기록을 한번 해봤었고요. 뭐 조직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배웠던 중에 하나가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뭐 계속 얘기도 하고 또 뭐 매년 뭐 사업 계획 세우면서 비전과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변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비전 자체도 이렇게 막 개선이 되고 바뀌고 그다음에 뭐 매해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매년 바뀌니까요. 근데 이제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뭐 100년 기업, 지금 200년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없죠. 100년 기업이 뭐 우리 국내에 한 뭐 손으로 꼽을 정도 어떤 기업의 연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업의 문화를 개선하고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어떤 팩터를 가지고 이뤘을 때 기업 문화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근데 어저께도 이제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제가 평소에 생각지 못하던 그런 소통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시니어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탓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소통이 되지,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소통이 될 수가 없다. 조직 내에서 가장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조직 생활을 오래 했을 텐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거꾸로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채팅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러한 상대방이 누군지 한번 쓰라는 거예요. 저도 갑질을 하는 상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쓰더라고요. 상사 네, 하여튼 진짜 조직 내에서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떠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할 때 스트레스 받은 이유가 대부분 인간관계다, 처우 개선이다, 급여다, 이전에 인간관계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뭐냐라고 채팅창에 쭉 썼는데, 대부분 상사다, 무슨 아주 문제가 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쭉 썼는데, 그 강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만약 그 원인의 원인이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신도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 사표를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본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참 새로운 부분으로 쭉 얘기를 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 관리가 중요하고, 직무 설계, 조직에서는 일반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그런 표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일이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기업 문화의 하나의 이제 터전이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상당히 유연하고 좋은 정책이다, 제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그 부분도 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정성과 어떤 균형적인 문제에서 이게 또 시대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잘못된 제도였네라고 하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도 또 이건 또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원들의 마음 관리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또 이제 마음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5가지 이 부분이 기업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큰 어떤 요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실제로는 작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거 한 꼭지 가지고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될 내용들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주제만 되는 부분만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첨언을 이렇게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면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배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안 돼요. 예. 진짜로 오늘도 이게 아침에 이걸 보면서 스스로를 위한 배려에서 솔직하라 그랬는데, 사실 참 자기한테 솔직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를 조금 더 감추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을 먼저 배려하거나 남 쪽 가기보다도
먼저 저한테서 그렇게 딱 막히니까 네. 거기서부터 남에게 배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 같고, 아까 지금 뭐 남한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네. 그런 부분들도 관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항상 딱 매여 있어서 저한테 먼저 맞추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배려가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고요. 아까 이제 그 오행론에서 이제 그렇게 화수목금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제 보통 음양 오행에 관련돼 있는 이제 보통은 이야기할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우리 체질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 성향도 거기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거기에 분석하거든요. 예,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주로 이제 순서가 네. 그렇고 화수금토 우리 요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야기하는 우리 목의 성질, 화의 성질, 또 우리 흙의 성질, 네. 또 그다음 물의 성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하튼 오늘은 제가 배려에 관련돼 있어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행동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게 실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이게 네.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지켜내기는 배려 하나도 참 힘들겠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배려가 되고 또 자기한테 솔직하고 이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결국은 삶에 대한 어떤 그 성찰과 네. 통찰이 먼저 일어나야, 그러니까 그 뒤에 적어주셨던 영원한 삶과 내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이게 그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이것들이 전부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영원한 삶과 내일 죽음에 대한 그거가 바로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이게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야 남도 제대로 배려를 할 수가 있다. 자신한테도 솔직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 네. 들으면서.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그 마음 바꾸기라고 하는 부분, 그 네. 부분에서 이제 한 생각이 왔던 게 그때그때 들려오는 좋은 이야기대로 계속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또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저는 그 스팀이라고 하는 거, 네. STEAM, 요게 이제 그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아트, 매스매틱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많이 검증된 학문이라든가 요런 쪽들, 과학이나 학문 요런 쪽에 해당하는 것들, 그쪽을 통해서 제대로 세상을 배워가는 거, 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가는 게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이제 네. 들리는 걸로 마음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원칙을 이해하는 게 마음이 바르게 바뀌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안 그러고 계속 억지로 마음을 바꿔가는 거는 또한 실제는 자기 속에서 막 이렇게 들끓는 욕망이나 바깥에서 주어진 홍보 마케팅에 의해서 그 주입된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욕망이 폭주하는 모습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는. 네. 그래서 차라리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해가는 게 마음을 바꾸는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요런 목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요걸 이제 보고 듣고 하면서 느낀 게, 혹시 이것들을 마인드맵이나 아웃라이너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관련된 것끼리 그룹핑하고 그 안에서 순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장 소장님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사례. 경험을 부분에다 이렇게 실제 겪으신 경험을 끼워 넣으면 아주 또 괜찮은
책이나 교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아까 한꺼번에 조금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고 그 지금 그 소셜랩 전문가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이 네.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조합원 생각이 있으신가? 그 네. 생각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아,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뵙고 성실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시는데 지금 사실 조합 활동이라고 따로 이렇게 할 만한 게 그다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아까 책이든 아침에 함께 공부하는 거든 이런 거를 정리해서 그 가까이 계시는 다른 분들 예, 그 SNS를 통해서 알리는 활동도 되고 나를 알리는 활동도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활동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좋은 편지 같은 그 좋은 글들도 하나씩 이렇게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보내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장 소장님 진짜 방금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자기 그 좋은 글귀하고 살아온 삶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진짜 좋겠다. 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돕고 정리하시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글에다가 뭐 제 사례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또 예. 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이게 잘 혼자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해보시면 어떨까 네. 서로 예 하여튼 그러는 생각을 거죠. 해보겠습니다. 공 원장님은 바쁘셔가지고 막 어, 하자고는 못하겠는데 근데 하시면 진짜 또 잘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알겠습니다.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